안녕하십니까 학생학부모님, 학림학원 입시연구소 소장 김준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에 신입학한 1학년 학생분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꼭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내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동아리는 어떻게 하고, 그 외에 다른 활동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포함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서 그냥 학교에서 그때그때 알려주는 일정에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럼 나는 1년 동안 뭘 했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적에 대한 불안감, 다른 활동은 잘 했는지, 앞으로 2학년이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등등 자신이 복잡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동안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시간을 아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즉 학교 생활에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학 입학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교과 성적, 즉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1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신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핵심을 골라서 1학년 때 해야 할 일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학년 전체 과정에서 시기별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진행되고 또 어떤 것이 신경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내신 성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학교 알림이 알아보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교과 성적, 즉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면 3월 달에는 반배정, 반회장 선거 등과 학급 내에서 실시하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월 달에는 주로 동아리 선정, 진로 활동에 대한 활동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활동은 동아리 선정인데요. 되도록이면 자신이 진로나 전공을 좋아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동아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역량, 즉 교과 역량과 함께 진로, 전공 관련된 부분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로와 전공과 연관되지 않은 동아리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는 다른 창체 활동인 자율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내신입니다. 4월 말에서 5월까지 실시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중간고사 기간까지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대비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대한 기록, 다시 말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학년 1학기의 대부분의 활동 기록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진로나 전공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1학년, 특히 1학년 1학기는 고등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까지는 학생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중간고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고사가 마치고 나면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내신 등급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말고사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내신에는 수행평가, 교과 관련 보고서, 그리고 발표 이런 것들도 계속 있는데요. 중간중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는 어떤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은 기록될 만한 게 없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하지만 1학년 1학기 때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와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 진행한 활동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고서 및 발표, 협력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새로운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런 세특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딱 마치자마자 진로 진학에 대한 교육 활동을 강화시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진로 진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간고사가 끝난 5월부터 6, 7월에 이렇게까지 진로 진학 교육이 꽤 강화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왜 이 시기에 진로 진학 교육이 강화될까요? 그것은 학교에서는 대체로 7월 말부터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 가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2학년 때 배울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목 선택에 대한 가수요가 일단 조사가 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취합하고 9월 말까지 다 모은 다음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9월 달에 그것을 교육청에 제공하기 전까지 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자, 9월을 넘어가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좀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9월 달까지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질적으로 과목 선택이 대학을 문과로 지망할지 이과로 지망할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좀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문과냐 이과를 결정짓는 과목이 좀 있어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수학과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선택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 이과를 지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점이 있죠. 나는 문과를 갈 거니까 다른 과학이나 수학은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혹시 나는 이과를 지망할 거니까 통합사회나 한국사, 그외 정보 같은 과목을 대충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내신은 평균적으로 1학년 때 45에서 47%, 2학년 때 42%에서 45%, 3학년 때는 9%에서 12%가 적용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1학년 과목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과목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름방학인데요. 1학년 성적이 마무리되고 내 성적이 확정이 됩니다. 자, 확정이 되고 나면 여름방학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겠죠. 따라서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1학년 때 부족한 부분들을 복습하고 그리고 2학기를 위한 예습과 복습, 이것을 반복 병행해서 내신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8월, 9월 이후의 일정은 1학기 설명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은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학교 알림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알림이는 초중등학교 정보고시에 의거해서 교육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됩니다. 학교 알림이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중요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그 중에서 학업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학교 알림이에는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학교 알림이는 포털에서 학교 알림이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포털 주소창에 직접 schoolinfo.go.kr을 입력하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검색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학교 알림이 창이 뜹니다. 자, 학교 알림이 창이 뜨면 그 다음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학교를 파란 입력창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입력하면 다시 또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새로운 페이지의 위쪽을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를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검색한 학교만의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런 다음 쭉 아래쪽을 보시면 공시 정보가 보이는데요. 거기서 2023년을 클릭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최신 정보는 2024년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2024년을 확인해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4월 말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정보는 2023년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해당 학교의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 또한 큰 틀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큰 틀에서 교육활동, 교육여건, 학생 현황, 교연 현황, 예산 결산 현황, 학업 성취 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가지 내용에는 세부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꼭 필요한 거 2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주목할 사항은 크게 2가지인데요. 맨 앞쪽에 위치한 교육활동,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학업 성취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가지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부 항목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평가와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부 항목을 알아보겠죠.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평가인데요. 이 항목은 교육 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 일주일간 각 과목별로 몇 시간을 수업하는지를 정하는 단위 배당 기준을 알려줍니다. 자, 단위 배당 기준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또 영어는 몇 시간, 통합사회는 3시간, 통합과학은 또 한 3시간 이렇게 배우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단위 배당 기준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교과와 함께 연계되는 활동을 보여주는 항목인데요.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입니다. 모든 학교가 이 계획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을 아끼고 있고 내가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5번째 교과학습 평가 활동입니다. 자, 지필고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행평가는 몇 %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큰 틀에서 각 영역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빨간색 네모 안에 예시로 들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바로 2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확인해 볼까요?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클릭하면 왼쪽 아래에 4-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별, 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클릭을 좀 해야 되는데요.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1, 2,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과목별 세부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미리 다 알고 있어서 2학기 때 걸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 23년 9월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그럼 안에 학생별, 과목별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보이면 1학년 계획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미리 보기를 눌러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 저는 국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국어에 대한 1학기 세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주는 단원 내용과 어떤 내용을 위주로 배우는지를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 내용이 파악하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국어 과목의 내용을 접근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세부적인 정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6개 항목 중 맨 오른쪽에 위치한 학업 성취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학업 성취 사항을 눌러보면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는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내신 성적에 관한 매우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학년별 평가 계획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건데요. 2023년 04월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아래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과목별 자세한 평가 계획이 따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궁금하다면 하나씩 눌러서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통합과학 평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오른쪽 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평가 계획이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교육활동에서 간단한 설명이 또 있었죠. 이것은 각 고등학교마다 내용이 교육활동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학업 성취사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지금 보시는 학업 성취사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내신 문제의 각각의 문항수와 배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학년 중간고사 지필고사를 보니까 30%, 기말고사 지필 30%, 그리고 통틀어서 수행평가가 40%로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성적이 완성이 됩니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40% 조금 많이 들어가죠. 자, 수행평가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확인해 보죠. 맨 아래에는 수행평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실험은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실험 기구는 실험 목표에 맞게 잘 설치되었는지, 실험 목표에 맞게 실험이 잘 진행되었는가, 자, 실험은 교원과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실험의 오차를 줄이는 실험을 하였는가. 자, 각각의 세부적으로 평가 점수를 따로 줍니다. 이 세부 평가 점수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좋은 평가와 함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알아둔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핵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항목인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표를 확인해 보죠. 자, 맨 앞에는 23년, 22년, 마지막 21년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 성취 비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영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23년에는 영어 평균이 66점이고요. 22년은 60.9, 21년은 59.8점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교해 보면 영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도 확인해 보죠. 자, 23년 15.2로 나와 있고요. 22년은 18.7, 21년은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영어 과목의 과목 난이도를 예측해 보면 영어는 어렵고 또 대부분의 학생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점이라도 2점이라도 아니면 3점이라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한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통합과학도 한번 확인해 보죠. 23년에 보니까 통합과학의 평균이 66.1점이고요. 26년은 61.3점, 그리고 21년은 64.9점입니다.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보면 평균 자체가 좀 낮죠. 그래서 다른 교과목 비해서 확실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확인해 보죠. 23년 26, 22년은 23, 21년은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0점대가 넘어가면요, 실제로 학생들의 수준이 쭉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업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내가 미리 통합과학의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향상시켜 놓는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해당 학교는 수학과학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과목을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매년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3개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 학교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신입생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면 용어도
내용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에 맞춰서 1학년 1학기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학기 초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부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